2021년 3월 24일 장 마감되었습니다. 금일 시황을 또 보면은 오전에 굉장히 안 좋았죠. 시작부터 엄청 소나기 왔다가 그래도 꽤 많이 회복을 해둔 상태입니다. 뭐 코스피는 이제 뭐 3000 깨는 거는 수시로 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재도 아니고요. 전에나 3000 무너지면 뭐 완전히 하방으로 쏟아질 것처럼 했지만 요 근래는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악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개인들이 또 코스피에서는 많이 샀고요. 용감하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선택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사서 뭐 돈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씩 계속 사서 모아 놓으면은 나중에 큰 수익으로 되지 않을까. 종목만 잘 골라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또 던져주니까 이런 좋은 수급이 발생을 했습니다. 외인, 기관, 금투, 투신, 연기금 다 사들였죠. 이제 뭐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막 빠지면은 코스닥도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던져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한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사는 것보다는 코스닥 쪽 중소형주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선물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상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내일은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뭐 기대감을 살짝은 가져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새벽 시장 또 봐봐야 되겠죠. 상해, 홍콩, 심천 다 안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란 종목이고요. 재무 상태 좋고요. 시총은 약간 좀 높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금 흐름이 좀 강한 편이어서 제가 한번 다시 이 종목도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지지부진하게 거래량 터진 이후에 크게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살짝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런 조정이 계속 왔었거든요. 이런 흐름을 봐서는 이 종목은 좀 긴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우상향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이 된 거죠. 이렇게 뭐 계속 흔들고 오다가 보시면 뭔가 좀 가파른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전에 고점들을 다 뚫어줬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뚫어주고 여기 바닥을 다 다져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러줄 경우에는 매수하면은 수익이 좀 빠른 시일 안에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목표는 뭐 이런 자리들이겠죠. 3,600원 위쪽이니까 뭐 한 3,700원 정도? 3,600원 50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부분에 기준봉이 있었는데 이제 기준봉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많이 깨고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가니까 살짝 아래로 하방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기준봉이 지금 또 하나 생겼는데 여기 그전 거래량에서 또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하고 있죠. 뭐 흐름이 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손절선을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 3,1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3,100원 손절가 잡으시고 3등분을 하면 맞겠죠. 이런 식으로 3등분 하면 좋겠는데 이 자리를 중요한 자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400 그러니까 3,435원 아래부터 해가지고 3,300원 3,3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눌렸을 때 매수를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슈팅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3,3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 그리고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중기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면 3,1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쪼개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1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손절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손절은 이 종목이 안 갈 거라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원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질질 끌려가다가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손절 자리들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손절을 해, 존버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말씀도 틀리진 않습니다. 존버하실 분들은 그냥 오랫동안 버티셔가지고 장투 가셔가지고 그냥 수익 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목에 눈이 가가지고 뇌동매매 하면서 이거 빨리 뭐 손절할 상황도 아닌데, 이 정도 막 10% 20% 밀려있는 상태에서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못 버티고 손절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이탈하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왔다가 내려가면은 올라오는데 시간이 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손절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 종목이 여기 이탈을 했다고 해서 다시 나중 오랫동안 버텨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게 깨지면 이 종목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을 하라는 거는 기회비용,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화성밸브입니다. 화성밸브 이 종목은 굉장히 느릿느릿하면서 좀 지겨운 종목인 것 같고요.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이만큼 해서 저평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재무 상태는 그렇게 완전 망할 정도는 아니죠. 뭐 시가총액도 보면은 어느 정도 약간 지금 재무 상태로 봐서는 약간 고평가 상태로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가 개선되는 느낌이 있다면 이 종목도 충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하방에서 이제 횡보 단계에 있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거래량 한번 터뜨렸었죠. 그래서 매집의 흐름이 한번 있다가 눌리고 다시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흐름 보시면은 상방이죠. 우상향입니다, 추세는. 그래서 살짝 힘을 줘서 또 꺾어 올리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런 이제 윗자리 매물을 좀 허무는 그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윗꼬리 쭉 만들고, 이게 뭐 악재인데 단기적인 악재이긴 하지만은 이런 형태면은 충분히 매수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 종목은 좀 질질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6,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 종목에 진입을 하시려면 조금 오랫동안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계속 모아 가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오래가는 종목들은 한번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하실 때는, 물론 단기로 대응하실 때는 바로 아래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 눈에 보이는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시게 되면 6,660원 하고 6,470원 6,47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 이 안에서 매수를 해서 슈팅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데, 뭐 1차적인 목표가는 당연히 여기 윗골이겠죠. 7,650원이니까 7,600원 정도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단기는 이 안에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 개념일 경우에는 6,000원까지 손절가를 잡으시고, 좀 눌렸을 때 이 아래부터 조금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 가시면 비중도 많이 실을 수가 있겠죠.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매수를 한다면.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은
수익을 내면 되는데, 중기 개념에서는 약간 중장기 개념은 9,000원대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9,000원, 9,500원대 2차 매도가는 9,600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 7,6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고요. 이 종목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저 예전에 이런 자리들에서 봤었는데, 아유, 이거를 그때 샀으면 엄청 수익이 났었겠죠. 항상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눌렸다가 다시 좀 큰 상승을 줬다가 한번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올라온 만큼 조정을 다 준 건 아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더 포함해서 조정을 주긴 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는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한 번 더 이제 상승의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슈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르게 바로 달라붙으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이런 자리 정도, 최소 이런 자리 정도 66,5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매수 가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윗자리는 일단 무시를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들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손실이 엄청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이격이 조금씩 줄어들겠지만은,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내려올 정도 되면은 한 이격은 많이 더 줄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절가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66,500원을 500원 아래부터 매수를 하시고 65,000원을 단기적인 손절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매수를 했다가 슈팅이 나오면 수익 실현, 이탈을 하면 손절. 중기적인 중장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62,000원 정도, 6만원 잡으면 좋겠지만 6만원은 너무 멀고요. 62,000원 62,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62,000원을 좀 잡으시고, 이 안에서 눌렸을 때 좀 거리가 굉장히 멀죠. 시간을 들여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이 종목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 아래에서 66,500원 밑에서부터 매수를 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1차 목표는 여기 자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76,000원 정도, 76,000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멀리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니슨이고요. 유니슨은 뭐 풍력 관련주로 유명하죠. 하지만 뭐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렇게 크게 이슈를 못 받고 있었는데, 그 전에 근데 이슈를 많이 받았죠. 큰 상승 뒤에 여기 보면은 이제 쌍봉의 흐름이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게 상승했다가 주저앉았다가 이런 쌍봉의 흐름이 있는데, 쌍봉에서 실패했는데, 이게 실패했으면 원래 이렇게 빠져나가 떨어져야 맞거든요. 근데 안 떨어졌죠. 이렇게 심하게 옆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좀 낮추고 고점도 낮추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아직 추세가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이 종목도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시세를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 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서는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30원 아래쪽부터 매수를 해서 3,95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3,95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은 일단은 아직 추세가 상방으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위쪽 매물대도 굉장히 많고요. 올라가기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짧게 생각하면은 4,400원, 4,400원 1차적인 수익권이고요. 4,400원을 1차 목표, 그리고 2차로는 이런 자리 4,900원, 2차는 4,900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하고 이탈을 해서 이제 손절하는데, 이런 자리까지 만약 올라가 준다면 안정을 여기에서 시키면서 추세가 상방으로 조금씩 꺾일 때 그때 매수를 좀 긴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기보다는 하방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조정을 주고 계속 시도를 해서 이런 윗자리까지 어느 정도 올려놓고 안착을 하게 되면 추세가 꺾여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해인이고요. 해인은 보시면 이제 매집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돼 있는 종목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코로나 쇼크 때 이후에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매집이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의 뭐 한 1, 2, 3, 4, 5, 6, 7, 8, 9, 10, 한 10개월 정도 매집의 흔적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위로 쏴서 모았고 흔들고 조정 주다가 계속해서 윗꼬리 만들어 주다가 슈팅을 한번 주고 오늘 또 눌려버렸죠. 평소 때 같으면은 바로 이어서 또 슈팅이 한번 나왔을 건데 지수 영향 받으면서 또 흔들어 대면서 좀 눌렸습니다. 이렇게 눌린 거는 조금 더 눌릴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기준봉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자리와 윗꼬리 자리, 그리고 중간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는 딱 이런 자리들 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7,00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물론 7,000원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하더라도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탈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위에서부터 또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뭐 기회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밑에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 아래부터 6,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자리입니다. 강한 추세로 거래량도 근래 거래량보다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거래량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아래를 흔들긴 했지만은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럴수록 이런 종목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눌렸을 때 계속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지켜보면서 조금씩 매수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뭐 단기적인 목표는 이 정도 자리겠죠. 9,110원이니까 9,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000원 정도를 올리면 만원대도 한번 노려보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보신다면 이런 자리들, 만원대 자리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재무 상태는 그렇게 나쁜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유니스만 좀 나쁘네요. 유니스는 좀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유니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재무 상태도 괜찮고 좀 긴 관점에서는 괜찮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장이 좀 어수선한데 뭐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손절을 좀 많이 했고요. 초반에 수익을 냈던 것을 뭐 어제나 오늘 좀 많이 손실을 봤습니다. 내일도 이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월 말로 오면서 저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뭐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 수익이 좀 잘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하고 집중해서 하시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들 계속 올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